여러분 그 사전 투표는 프린터를 통해서 각각 출력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양쪽 옆에 그 여백이 차이가 있는 것, 이거는 이제 0.5cm를 넘으면 불법 규격에서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법 투표용지로 간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가 이제 까맣게 나와야 되는 게 까맣게 나오지 않고 빨간색이라든가 노란색, 파란색, 삼원색을 이용한 글씨들이 이제 나오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것은 인쇄 그 전문가의 말을 들면 이 인쇄가 프린트를 쏘는 것이 아니고 레이저로 그 쏘는 인쇄 방법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주 그 인쇄인 것을 확신하는 그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 지질이라든가 종이의 질, 또 인쇄 방법, 또 종이의 상태, 여러분 얘기하지만 너무나 이제 이게 롤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주 빳빳한 종이들, 인쇄를 해서 자른 것 같은 그런 종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르면 이 종이가 잘려가지고 남은 이 찌꺼기가 거기에 발견되었습니다.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니까 종이를 이렇게 찢겨 있는 거, 이건 이제 좀 크게 한 거지만 작게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 자르다가 보면 밀려가지고 이게 그런 게 붙어 있는 게 발견이 됐고, 풀도 붙어 있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런 거는 다음에 그 두 개가 같이 인쇄된,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이름이 있는 것과 다음에 비례대표 펄온 게 같이 찍혀 있는 그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것이 실제로 프린터로 나온 사전 투표용지인지 아니면 미리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QR코드를 부여한 그러한 인쇄용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면이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같이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민경 전 앵커님께서도 9시 뉴스까지 앵커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언론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언론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보니까 1년 2개월, 3개월 동안 함께 투쟁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들이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보도를 안 했습니다. 네. 보도를 했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를 하셨고 국회의원까지 하셨고,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언론이 나오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유튜브 말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언론은 권력의 제4부라고 합니다. 입법사법 행정에 의한 권력의 제4부고, 언론의 의무는 여러분과 같이 그 권력을 견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언론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쨍쨍하게
서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쉽지 않다고 해서 그런 기능을 포기한다면 그들이 그 언론인이라고 그들한테 존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자성,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런 자리에도 나와서 어떻게든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곳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두 분, 변호사분들이 계신데 이 두 분 말씀 한 말씀씩 들어보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드리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증거 채택된 거고요. 또 감정 채택된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저희들이 사전 투표지가 거의 다 이게 뭔가 진정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보자마자 놀랬고 또 한번 개봉하자마자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왜 다니면서 각 투표구마다 보존 처분할 때 왜 이렇게 신권같이 다발된 그런 투표지가 전부 다 특히 우리 민경욱 의원님 선거구에서 모든 투표지가 그런 식으로 너무 놀랐고 그리고 그래서 어제 시간이 너무 짧고 하루 종일 외국하고 모든 것사에 시간이 너무 급한데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일단은 관외 투표지라도 우편으로 이렇게 하는 관외 투표지도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거기라도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봉투도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이제 이상한 투표지 전혀 손타지 않은 그러니까 접혀지지 않고 누가 사람이 직접 이렇게 투표한 걸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만 샘플로 동마다 10장씩 뽑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법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른 감정을 해서 그게 가짜라고 드러나면 그거는 샘플이기는 하지만 전체 투표지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고 다 함께하는 그런 조직과를 상대로 우리 민경욱 의원님 대한민국에서 정치 중에 유일하게 우리에 맞서서 이렇게 여기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지지해 주시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변호인들이 너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성장이 좀 말고 그러니까 계속 좀 지지해 주시고 취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트럼프 낙선시킨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우리 민경욱 의원님 낙선시킨 이 부정선거, 아직 뿌리를 뽑아야 대한민국과 미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텍사스 여기 계시지만 계속 마리코파 카운티에 재검표를 팔로우해 오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오늘 이제 월요일이 미국은 됐죠. 봤더니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첫 예비 보고서 같은 게 나왔는데 2달 동안 210만 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제 기억이 맞다면 4천여 개의 서로 다른 투표 양식이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의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기표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접은 종이의 접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정밀 조사했을 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간을 갖고 정밀 조사를 이제 한다면 이 잘못된 선거 양상에 대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나 하루 몇 시간 만에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존 절차된 것은 우리가 다음을 대비해서 사전 선거, 사전 관외 투표, 사전 관외입니까? 관외만 일단 사전 관외 투표지를 보존 신청을 했고요. 다음에 관외 투표 용지를 담았던 봉투들도 보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추출된 지금 12만여 표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4월 15일 날 찍은 디지털 이미지와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길이, 그런 방법이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태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4.15 당시 이미지라고 피고가 제출한 것, 물론 원본성 확인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사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것과 어제 그 이미지 추출을 통해서 그 형성된 것과 사이에 원래는 비교가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비교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감정 기일을 잡아서 해줄 것을 약속하고 어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반드시 감정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의 감정을 위해서 오늘 약 180여 건의 실물 투표지를 가져간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추후 감정과 같은 절차를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적극적으로 원고 측에서 여러 가지 감정 신청, 증거조사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적극 그러한 증거조사에 임할 뜻은 분명히 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그 재검토 절차를 통해서 특히 사전투표에 있어서 인쇄된 부정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추정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사진 증거일 수 있는 투표지가 있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민 의원님과 권 변호사님, 저희들은 모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는 것을 법원이 허락하지 않아서 감정 목적물 5호, 감정 목적물 5호라는 이름으로 파란 봉투에 보존되어서 법원으로 지금 가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겠고요. 그 사진 한 장이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재검표를 하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사진일 텐데요. 아마 인쇄를 하는 와중에 실수가 벌어졌을 거라고 종이 인쇄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롤에 묻어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그런 용어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래서 뒷 배경이 약간 청록색이 인쇄하는 데 흔히 나타나는 그것이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지의 아래 부분 한 겹쳐서 5분의 1 정도 물려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한 장씩 떨어져 나오는 사전투표지 발급기에서 그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그러고 그것이 왜 저 함에 들어가서 개표 현장에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한 장의 이 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색깔이 다르게 녹색이 묻어나는 글자에 그러한 투표지가 그건 수십 장 이상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인쇄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단면이 너덜하게 붙어 있는 그러한 부분도 인쇄의 정황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정한 인쇄를 통한 사전투표지의 투입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증거조사를 통해서 또 그것이 부정한 우편투표와 결합되었을 양상이 큽니다. 그 부분의 숫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격차로 나와 있는 그 표수를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루 전체를 함께 투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민경욱이라고 있으면 민경에 이제 기역자 있는 요 가로 획이 까맣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파랗게 된다든가 노랗게 됐다든가 빨간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인쇄업자 그분의 이제 말씀에 따르면은 우린 먹으로 된 까만색으로 이제 프린트를 할 때는 검은 잉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인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삼원색을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을 때 그렇게 이제 까만색이 까만색으로 나타나지 않고 빨간색, 노란색 또는 파란색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쳐서 어떤 이야기인지 정말로 맞는 이야기인지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번 선거가 올바른 선거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프린터로 된 걸 몽땅 치우고 인쇄한 것으로 대체한 그런 선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 오늘 투표 결과, 재검표 결과 언론에 공개됩니까? 그거는 여기 다 취재를 해서 제가 보도하지 않아도 기자라면 가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이미지 파일이 해상도가 굉장히 저해상도라 가지고 비교하기가 뭐 어렵다는 얘기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마 뭐 해상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식하지 못한 것이 수백 건 있었습니다. 예.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인쇄를 하면 프린터를 하면은 모서리가 이렇게 90도로 딱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쇄를 할 때 눌리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수천 장 발견됐다. 그런데 그거를 이상하다고 받아주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을 한다면 그것이 인쇄냐 프린터로 프린팅한 것이냐가 나오거든요. 그분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자기가 40년 동안 인쇄를 한 인쇄업자로서 그거는 눌려서 이게 자르게 되면 수백 페이지짜리를 자르게 되면 눌리는 바람에 나온 현상이라 노이즈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제 이제 저는 처음으로 분류기라는 걸 봤거든요. 제가 이제 한 조에 속해서 한때 분류기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스캐닝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오류가 매번 넣을 때마다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이쪽에 게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게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과연 이런 기계를 가지고 선거를 개수한다는 너무 이거는 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 퍼스트 펭귄입니다. 펭귄. 펭귄은 젖이 나오지 않아요. 조류니까. 그래서 알을 낳고 한 짝이 암컷이 낳고 부화를 하기 위해서 있으면 수컷이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다 많이 넣고 와서 토해서 그걸 먹여야 됩니다. 수컷이 그러면 암컷이 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 아장아장 그 얼음판 위를 걷고 결국은 바다가 나오는 그 절벽에 오르게 되면 수백 마리의 펭귄이 있지만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내려다 보이는 그 남극의 바다가 차갑고 무섭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범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한 마리가 뛰어내리게 됩니다. 뛰어내리는 펭귄은 잡아먹힐 수도 있고 내려가다가 얼음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그렇게 냅니다. 리스크 테이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펭귄들이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20군데 혹은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한 한 20여 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 앞에 나갈 뻔했던 2명의 의원들은 그
용기가 없었는지, 확신이 없었는지, 돈이 없었는지, 기술이 없었는지, 변호인이 부족했는지 그걸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뛰어들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쉬워집니다. 저는 집중 마크를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까다 보면 그렇지 새로운 단서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제가 뛰어내렸으니 이제 여러분도 용기를 갖고 함께 뛰어내리기 바랍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네, 한 말씀. 지금 사실상 드러나는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 앞에서 지금 이 재검표의 주심을 맡고 계시는 현 대법관님이 민경 의원님이 좀 앞전 페이스북에 밝혔지만은 나름 청렴하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재판에 임해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대엽 네. 대법관은 네. 제가 재판에서 한 두어 분 판사분을 만나뵙습니다. 판사분들은 다들 훌륭하십니다만은 대법관에 오를 만한 인격과 수양이 된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픈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번에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리의 강력한 요구에도 인상 쓰지 않고 미소로서 부드럽게 이번 재판을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부드럼에 있어서 원고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서도 혹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네. 많이들 전부 주시고 저가 있으니까 운전을 얼른 쉽게 해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원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고 원고는 못한 이런 선거를 가지고 본전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돕고 또 하나님이 돕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나가니까 계속 믿음으로 좀 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대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촉이 뭔가 좀 밝혀지지 않으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되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아니 그런 다른데 결론에 우리 재검표가 물론 이것을 통해서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으면 제일 좋았겠죠. 그런데 저들의 대비도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전수 조사까지 들어갔지만 물론 QR코드 전수 조사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 진행상. 그래서 4.15 때 것과 이번 것 사이에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동일 넘버가 있는 것은 부정인데 동일한 번호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확실하게 그들이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끝번호가 사전투표자 46,500명인가 510명인가 하는 그 번호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번호를 넘어 엉뚱한 번호가 있으면 그 자체로 부정 QR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QR을 통한 대조도 아직 완벽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숫자로 세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상당히 저들이 어떤 식으로든 손을 써서 숫자로 세는 부분을 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것처럼 숫자로 세는 데서는 넘지는 못했으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800표 가까이 무효표 판정 보류표가 나왔습니다. 그걸 많이 줄였는데도 400 몇십 표가 나왔습니다. 아마 역대급일 겁니다. 역대에 제거표를 해서 400 몇십 표나 최종적으로 무효가 무효되고 이런 식으로 무효가 유효되고 또 뭐 판정 결국은 판정을 한 거죠. 그런 결과가 바뀌는 그 표수가 그처럼 많은 게 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민 의원님이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인장이 없거나 인장이 뭉그러져 버린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큰 숫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궁극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고 당연히 우리의 싸움이 쉽지는 않은 것이니까 향후에도 그 결과를 위해서 더 나아가야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박힌 재판부가 이러한 향후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론을 아직 내릴 때가 아니다. 향후의 증거조사가 남아있다. 그것을 전제로 다시 증거 보존도 해놓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에 관한 특히 관내 사전투표 2박스 그건 그 사전투표지의 인쇄 여부라든지 부정한 우편투표를 가리는 유력한 증거인지 그리고 그 회송용 봉투 10박스 이것도 보존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대법원에 함께 오늘 들고 간 증거물들도 있고 그래서 향후 증거조사 절차는 계속 이어져 나갈 예정입니다. 어저께 밤에 아시간 민경우 의원이 나오셔갖고 포즈가 이렇게 붙은 게 우리는 여기서 그 전에 될 때는 정의정리도 하나 나오고 민경우도 하나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그 민경우 의원이 저녁 식사라고 하고 나오셨다가 가수가 나왔다 그래서 또 숫자를 10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것이 갖는 그 법적인 의미는 네, 그 국정투표지가 여러 형태로 나왔습니다. 저도 모든 걸 보지는 못했고 제가 직접 본 국정투표지는 이렇게 몸통이 중간이 이렇게 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빗중이가 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빗중이가 붙은 것은 접착력이 약했고 몸통이 붙은 것은 풀이 좀 많았는지 좀 이렇게 위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붙은 투표지들이 10건 이상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선관위는 이제까지 그 앞에 붙이는 이 껍질떼기 그 색깔이 있는 용지 위에 그 접착제가 묻은 것이라고 변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껍질떼기에 묻은 접착제는 말라서 제가 보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뒤에 투표지가 붙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눈으로 보니까 그건 이미 말라붙어서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관위가 만약 그 접착제로 인한 것이라고 변명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나중에 계속 주장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계속 주장될 사항이죠. 굉장히 정상 투표지가 아닌 의심스러운 사항. 일단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밤새. 네, 투표용지 감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투표용지 재질. 네, 전문적인 감정 절차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결국 종이라든지 인쇄라든지 그런 그 전문 영역을 가진 감정팀이 그 투표지를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료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정교하게 우리가 앞으로 그 감정 신청 내용을 짜야겠지만 가장 큰 골자는 우리 지금 사전 투표지는 투표지 발급기에서 하나씩 이렇게 프린트되어서 떨어지는 것이지 다량 인쇄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본투표지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육안으로 봐도 본투표지랑 너무 흡사합니다. 재질이랑 생긴 게 너무 흡사해서 두 개가 왜 이렇게 같냐는 거죠. 본투표지는 당연히 인쇄로 나오고 사전투표지는
한 장씩 피곤하니까 집에 자꾸만 떨어져요. 오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인쇄 전문가 한 예. 분이 들어가 계시다는데. 네, 그래서 어제 그분이 많은 여러 가지 지적과 발견과 기여를 했고, 아, 예, 향후로도 그 이제 여러 인쇄 전문가분들의 또 동의 전문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중요한 거라서 지금 사전선거 투표소에서 프린트로 출력되는 투표 용지하고 그 인쇄 용지가 재질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달라야죠. 예.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프린트되는 용지고 이거는 인쇄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데 지금은 너무나 이 재질도 같고 너무 흡사해서 이 사전 투표지가 인쇄되어서 부정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향후 변호사님 보실 적에 향후 마일스톤 앞으로 어떻게 물론 뭐 법정에서 하겠지만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물론 언론이 지금 이 재검표의 결과를 좋게 쓸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여 노력해 왔던 것을 또 폄하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난 것으로 취급하고 또 앞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욱 상세한 검증을 요구하는 노력에 대해서 더 정신없는 사람 혹은 비웃고 이렇게 되기가 십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진실을 추구하고 보려는 소수의 사람이 남을지라도 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아주 더욱 각오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번 재검표를 통해서도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감정 목적물 5호라는 정말 그런 게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게 밑에 인쇄로 찍힌 QR 있는 사전투표지. 어떻게 그걸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을 추구해 나가려는 한 단계 더 많은 발판을 딛게 되었습니다. 무기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속도를 빨리 가려고 해서는 지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어려운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간직하고 너무 급하게 가려 해서는 오히려 넘어지고 못 가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가야 된다. 심지어는 대법원도 그걸 열어놓고 있다. 그 과정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쨌든 이게 또 이제 뭐 거의 끝나는 거 뭐 비판 뭐 이런 거 나올 건데 이 변호인단에서 일단 대국민 향해서 오늘 하루 뭐 다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점차적으로 이 가능성에 대한 홍보나 이런 보도자료나 이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꾸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급해서 보도자료를 들고 오지는 못했지만 향후 꾸준히 홍보해가고 소통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마지막으로요.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한 가지만 가장 의심을 품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인쇄된 부정투표지가 투표였을 무렵 그것이 이번에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부분으로 나타났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끝나야 끝난 거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 선관 지금 20시간 정도 했잖아요. 어제 아침부터 20시간 정도 됐죠. 20시간 넘었습니까? 그동안에 선관위가 대하는 임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 가장 중립성으로 가장 공정하게 가장 완벽하게 해야 될 조직이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의 그동안에 보는 관점, 우리 변호사님 볼 적에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늘 새벽까지 볼 관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관위는 어제 아침부터 오늘까지의 변화보다는 어제 이전과 어제부터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전의 대법원도 재판부가 달랐고
새로운 재판부가 재판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새로운 재판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열린 마음으로 증거조사의 의지가 강했고, 그러니까 그 선관위는 대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너무 세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한편으로는 뭐 거기에 재판부에 아주 좀 순응하는 형태로 들어갔고, 다만 요번에 이제 QR 같은 부분이 저희들 뜻대로 단박 이렇게 돌파구가 안 열리니까 이제 오늘 아침 되어서는 너무 원고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향후에는 조금 이렇게 완곡하게 그 부분 조금 참작해달라, 합리적인 범위로 그런 말을 남겼지만 뭐 큰 대세에 지장을 줄 수는 없다. 참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기다리. 그만합시다. 아니 딱 한 가지만 지금 혹시 지금 변호인단이 네 분이 있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가겠습니다. 네네. 변호인단이 어떻다고요? 네 분이. 네 분이 있지 않느냐는 소리도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호인 많죠. 네, 지금 10분 13명이가 그렇다고. 네, 오늘 들어가신 분은 저기 선임계 위임장 내고 들어가시는 분 더 많았습니다. 10명 넘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